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네.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분기점이라 그럴까요? 분기점이 됐던 두 가지 요소를 딱 두 개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째가 20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어떤 싸움을 잘하고 싶다는 어떤 그 욕망, 그런 걸 하나 꼽고 싶고, 가장 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 하면 저는 술을 꼽고 싶어요. 술을. 어른들이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제가 술로 인해서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어른한테 배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술을 잘못 배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가지고 부모 슬하를 벗어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그러고 다닐 때야. 그래가지고 그 살던 집에서 홈스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보호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밥도 주고 뭐 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가가지고. 그래 이제 나중에는 그냥 부모님이 돈을 붙여주면 그걸로 이제 월세를 내면서 애들 한 3명의 친구들 셋이 모여가지고 그냥 애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런 외적인 강요나 강제나 감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나중에는 이제 심심하니까 별의별 내기를 막 다 해요. 뭐 양주 같은 거 한 병 갖다 놓고 돈 내기 같은 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 정도. 근데 싱가포르 달러로 $1,000면 그 당시 환율로 한 80만 원 정도 돼요. 양주 한 병 갖다 놓고 이거 원샷 해가지고 다 마시면 이 갖고 가는 거예요. $1,000.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술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들이 생길 수,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가 있냐면,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이 동이 나든지 재가 나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때까지 마셔요, 술을. 끝장을 봐요. 볼 때까지 먹어요. 끝장을 봐서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블랙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긴다. 그 상태가 돼야만 멈춰요, 술 먹는 거를. 같이 마신 친구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알던 친구들, 그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다 싱가포르에서 제가 알았던 친구들인데, 한참 즐거운 얘기하고 옛날에 야 이랬지 저랬지 하고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좀 이제 술을 좀 급하게 빨리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나도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인데, 저는 중간에 끊는 걸 못 하니까, 아야 어디 가가지고 그럼 우리 둘이 가서 어디 한 잔 더 하자. 그럼 이제 그 친구를 끌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술을 막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제 정신을 놓을 때까지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그래 뭔 얘기 끝에 이제 막 같이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뭐 부산 그 살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 싱가포르에서 친했던 그 사람들 많이 그립다. 그 사람들 막 보러, 야 술 먹으면 사람들이 막 별말 다 하잖아요. 지금 막 뭐 기차 타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요. 집에 가야겠다고. 근데 강남에는 상당히 거기가 큰 번화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 그런 데는 승강장이 다 있잖아요. 택시 정거장이. 네.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택시 타고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쫓아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집 주변 가서 또 한 잔 더 하자고 꼬시려고. 아직 나는 좀 덜 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 택시를 타려고 갔는데 기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첫 번째 택시에. 네. 기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서성서성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택시 안 계시니까 두 번째 택시 가서 그 택시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택시 가서 타려고 그러니까 그 기사님은 순서대로 타야 된다고 앞에 걸 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기사님은 안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전 모르겠어요. 그거를 너 왜 그랬냐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을 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막 아까 술 마시면서 부산 가서 친했던 사람들 만나러 가자, 그걸 계속 무의식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부산을 가야 된다. 네, 부산 가서 지금 이 사람들 만나서 마시면 더 분위기가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운전석에 타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석에. 네. 그 친구는 조수석에 타 있고. 네. 제가 이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 택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네. 근데 그렇게 술이 좀 취했는데도 이거 내가 뭐한 짓거리지 이 생각이 또 불현듯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일단. 네. 이제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 이게. 만약에 거기서 사고를 냈다든지 인명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네.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음주운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음주운전 네. 자체가 너무나 이게 사회적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튼 계속 그 생각이 이거 뭔가 일이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고 더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든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빨리 아무데나 세우라고 일단 택시를 아무데나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주택가 같은 데 들어가서 택시를 세우고 이제 제가 술을 먹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이제 모든 행동은 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전제를 이제 하는 거죠. 어디 또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치부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또 어디 영화에서 본 거 있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블랙박스를 띄워가지고 이제 내린 거예요. 택시에서 내릴 때. 어디 갔다가 이제 블랙박스는 이제 내버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진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딱 정신이 들잖아요. 일어나 봤는데 어제 막 택시 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이번엔 좀 그냥 어떤 늘 그전까지는 전 폭력 그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좆됐다 싶은 거죠. 그래 속된 네. 말로 하면 네. 아 이거 보통 좆된 게 아니라 크게 좆됐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그 친구를 이제 찾아가죠. 바로 일어나자마자. 야, 너 어제 뭐 그 기억이 나? 그랬더니 이 친구도 아 몰라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네가 뭐 그 블랙박스 뛰어내렸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막 가시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자수하자. 자수하는 수밖에 없다. 자수하고 벌 받을 거 있으면 벌 받고 하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래놓고는 수요일인가 이제 자수를 하러 갔다는 게 경찰서에. 네, 경찰서에 딱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물어보시길래 아주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뭔 자수를 하러 왔냐고 하시니까 이제 위에서 강력계 형사님들이 두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니까 이분들이 자수를 안 받아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수가 3일 동안에 이분들이 조사가 다 끝났대요, 이미. 이제 잡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네. CCTV 다 그거 해가지고 다 끝났고 너네들 신상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체포영장 떨어지면 지금 체포영장 갖고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오늘 저녁에 갈까 내일 아침에 갈까 지금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 지금 와가지고 3일이나 있다 와가지고 자수를 하냐. 자수할 건 바로 그 다음날 하든지. 그리고 그날 그 특히 택시 같은 것이 그렇게 사라지면 이 택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을 태워가지고 2차 범죄를 저지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된대요, 경찰서에서는. 그래서 그때 뭐 발령이 돼가지고 그 없어진 택시 때문에 기사님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사님이 오뎅을 드시러 가셨대요. 출출하셔가지고 새벽에 그 맨 첫 번째 있던 택시 기사님이. 근데 그 안 계신 틈을 타가지고 이제 택시가 사라졌으니까 기사님 신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새벽에 그 강남 경찰서에서 아무튼 대규모 인력이 이렇게 동원이 되고 그러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형사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 상태였고 제가 블랙박스를 띈다고 뛰어서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룸밀러를 뛰어서 룸밀러. 블랙박스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 네.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다 보여주시더라고 이 영상을. 그래 이제 갔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서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이제 형사님들께서 그 자수 처리를 해주고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 재판이라는 걸 받아본 것 같아요. 재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너무나 잘못을 한 거고 잘못이죠. 네. 너무나 큰 잘못이고 만약에 정말 더한 어떤 그냥 택시를 단순히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그게 이제 또 새벽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게 특수절도가 되더라고요. 특수절 2명이 그랬다고. 근데 이제 뭐 더한 인명사고라든지 뭐 이런 게 나지 않은 참 이게 사실은 감사하더라고요. 하늘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은 이제 술을 끊은 지가 단주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술이라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왜 내가 술을 못 끊고 고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택시를 절도하고 이랬던 거는 정말 제가 술을 마시고 했던 행동 가운데 극히 일부예요. 빙산으로 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더 있나요? 얼마나 많은 정말 술 먹고 좀 이렇게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 이제 대부분이 이제 폭행이에요, 폭행. 술을 먹으면 항상 남과 싸워야 되는 그런 건가요? 시비를 거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못 넘어가는 거죠. 뭐 왜 쳐다봐? 그렇죠. 그런 너 것들. 어깨 왜 치고 네, 왔어? 너무나 이런 너무나 그냥 그럴 술을 안 마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너무나 사소한 것들.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술만 마시면 너무나 그게 아주 예민하게 이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왜 못 끊었을까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특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동양 문화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영웅적인 이미지에 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내 대장부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내 대장부면 마땅히 술도 좀 말술이어야 되고, 뭐 싸움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옆에 어떤 성차별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옆에 이성이 있다면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녀 이성을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그 어떤 영적인 이미지가 마초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술인데 제가 술을 못 끊었던 가장 중요한 그게 보니까 어떤 타자의 시선, 어떤 술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든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럴 때 저는 죄송한데 술은 못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가 8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랬어요.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야, 너 나이 때는 너보다 더 심했어. 나는 너보다 더 했어. 맞아. 그거 한 30 지나면 괜찮아. 저 이 얘기를 늘 듣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좀 그래도 돼. 좀 더 해도 괜찮아. 괜찮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마셔서는 술이 정말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겠죠. 술뿐만 아니라 뭐 도박이라든지 근데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8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데 예. 한순간에 이걸 아예 없앤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상당히 힘들죠. 끊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길을 가는데 정말 이제는 술을 그만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그렇게 마치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처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느닷없이 정말로.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 제가 경찰서에 갔던 경험들, 그다음에 어머니의 눈물, 가족들의 고통,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 병원에 입원도 몇 번 했어요. 입원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 이제 술 끊은 것 같아요. 나가면 이제 술 안 먹어요.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일단 빠져나가고 보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진심으로 정말 이제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 거죠, 술을. 모든 중독은 우리가 끊는다고 표현은 하지만 다 일시 멈춤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레스트의 상태지 이거를 완전히 끊는다? 그리고 담배도 우리가 끊었다고는 하지만 이 담배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처럼 참는 거에 가까운 건.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술 끊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한테는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숙제 같은 그런 게 이제 술이다.